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또 인사 올립니다. 모두 간에 두루 평안하고 무고하신지요. 예, 뭐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그러셔야 되고요. 저 좌빨 저쪽 빨간색 동네 그쪽은 뭐 영어로 I don't care.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 앞에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다름 아닌 보수 대통합. 요즘에 이거보다 더 뜨거운 감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 뭐 정리되는 대로는 뭐냐면 뭐 보수가 통합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통합이 되는데 득실을 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득이 많은 쪽으로, 실보다는.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내까짓게 내는 의견이 뭐 어디 반영되거나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또 서민들끼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서민이 모이면 그게 가장 막강한 파워인 국민의 파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일단 어느 자한당 의원, 여성 의원분이셨죠?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닥치고 통합 방식과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통합.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상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닥치고 통합과 선별적 통합,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일단 뭐 보수가 다 뭉치고 보자, 이기고 보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통합을 했다가는 나중에 불협화음이 되는 자충수를 미리 두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받아들이는 통합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면은 과거 우리가 닥치고 통합한 게 잘못됐다고 스스로 후회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닥치고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100% 알고 이해하겠으나, 그런 어떤 좀 나중에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또 이 선별적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건데, 그러면 같은 뭐라 그랬죠? 새로운 보수당? 예, 예. 그럼 거기서 유승민은 빼고 하태경은 받아들이고 뭐 이런 선별적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공화당, 예, 거기서도 그러면 조원진은 받아들이고 또 한 분 계시죠? 공동대표니까. 이런 건지, 그랬을 때 또 거기서 생기는 선별적 통합으로 생기는 또 다른 분열이 염려되기도 하고 해서, 두 개가 큰 맥락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둘 다 그렇게 합리적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계백장군 생각에는, 기왕 우리가 황교안 대표를 당원의 뜻에 의해서 대표를 뽑았고, 또 그로 인한 지도부가 형성됐으면, 이럴 때 지도부에게 전권을 주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통합, 여기에 그야말로 닥치고 승복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도부가 어떤 통합을 하든. 그러면 지도부가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럼 우리가 지도부 잘못 뽑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 당대표를 뽑는데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게 모든 걸 주자.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나름 생각하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궤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전부 바보들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진짜 보다 진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사실 새로운 보수당이요, 참 늙은 망령 손학규가 리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건 제 개인적으로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늙은 망령 따라다니다가는 아주 그냥 다 전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월 4.15 선거에서 자기들도 그걸 느꼈겠죠, 그 두려움을. 그런데 국회의원 8명, 새로운 보수당, 여기서, 그리고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명, 뭐 숫자가 작다고 꼭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감히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제1야당 108석이에요. 거기다가 108석이 다가 아니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있지만 친 자유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친 자유한국당 진영의 무소속 의원을 합친다면 110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에요.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의원 8명에서 그것도 자기들끼리도 뭐 서로 의견 그 8명밖에 안 되는 정당 8명에서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이 옳다, 하태경이 옳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더 웃기는 건 유승민이가 뭘 조건을 내세워요? 뭐 3가지 조건이 그 3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 누구 협박합니까? 아니 하다못해 조폭 조직들끼리 싸움을 해도 10명하고 100명하고 싸움하면 10명 쪽이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왜? 현실을 보는 거에 안 된다는 걸. 아니 국회의원 8명 가진 정당이 110명이 넘는 실제 파워가요. 110명이 넘는 거대 제1당, 제1야당에게 뭘 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협박조에.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도부의 주도적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는 자신있게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실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닥치고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오지 마라 싫으면 딴 이런 모습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가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냐? 할 수 없죠. 안 들어오면 가야죠. 자유한국당은 우리 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또 이번에 뭐 안철수인지 간철수인지 그거 통합 안 해도요 자력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 어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 때마다 최소한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그 미니멈 선이 30% 그게 이제 뭐 비례대표를 얻는 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놈들이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또 그 탄핵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기존 옛날 새누리당이었나요? 뭐 당명만 바뀌었지 사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저쪽 빨간 동네도 당명만 바뀌었지 옛날 뭐 김대중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배신의 아이콘들 아닙니까 이놈들이. 그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와야지 뭘 조건을 이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실 이놈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그냥 저쪽에 개구멍 같은 거 하나 끌어 놓고요. 저리라도 기어 들어올 거면 기어 들어오고 아니면 꺼져. 저는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개구멍으로라도 들어오는 놈은 그건 받아주고 뭐 이렇게 건방지게 3가지 조건이네 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러는 놈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게 나중에 고름이 될 뿐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라고. 고름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지도부가 한번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한번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한편에서 이제 실리주의자들이 그럼 그들이 각각의 후보를 내거나 했을 때 자한당에 어떤 그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 예,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고름을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짜내버려야죠. 내 살이 안 된다면 짜내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라고 킵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지도부의 그 리더십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마를 했을 때 옛날에 그 창원 선거구로 예를 들면 보궐선거요. 그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놈은 뭐 말할 가치도 없고 그건 손학규가 내보낸 놈. 우리공화당에서 나왔던 그 여자 후보 뭐 지금도 또 나온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사진도 하나 올라온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데 창원도 얼마나 석패를 했습니까? 이런 석패를 하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게 다름 아닌 우리공화당 같은 우리 우파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나와서 이 여자가 되지도 않을 거면서 표를 갉아먹으면 누구 표를 갉아먹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표를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의 반대쪽으로 당선되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 역할을 우리 우파 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한 표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빨간불만 켜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창원 선거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선거가 붙겠지요. 그런데 안 붙을 수도 없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지난번 상황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더불어공산당과 정의당이 지난번처럼 야합을 해서 더불어공산당이 후보자를 포기하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공산당 같은 여우새끼가 많은 정당에서 벌써 다 세상을 꿰뚫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정의당 황새 됐잖아요. 왜? 이제는 창원이니 울산이니 하는 선거구에서는요, 실질적인 싸움은 자유한국당과 새로 저희들이 만든다는 당 있죠. 그 노동자들 민주노총당. 창원이나 울산 같은 곳에서는 민노총당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이 돼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제 정의당은 세된 거예요. 왜? 정의당이 그동안 거기서 그나마라도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스스로 당을 만들었는데 어느 민주노총 조합원이 정의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예.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민주노총하고 니네하고 우리하고 5대씩 국회의원 갈라먹자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한다면 이제 정의당은 이미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공산당이 뭐 민주노총과의 야합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과의 야합은 이제 다 물 건너간 얘기죠. 옛날에 뭐 심상정이고 어디고 그거 다 더불어공산당이 거기서 끝까지 후보 출마시켰으면 심상정이 됐겠습니까? 이번엔 뭐 그런 일 절대 없지요. 이제 이미 끝난 당하고 더불어공산당이 뭐하러 손을 잡습니까? 더불어공산당은 뭐 머리 가진 놈이 없나요? 잡으려면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었던 민노총하고 잡겠죠. 제가 더불어공산당 지도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정의당 심쌍년하고 뭐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창원 선거구에서 제발 우리공화당의 800몇십 표는 좀 이런 여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끝까지 조원진 대표의 고집에 의해서 내보낸다면은 지난번에는 불리한 영향을 했고 그년 때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쪽 나름 우파 후보인데 안타깝게 속패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몇 표 되지도 않는 표로. 근데 이번에는 창원에서 똑같은 게 더불어공산당과 민노총이 나올 건 자명할 거 아닙니까? 더불어공산당이 여기다 후보를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야합할 때. 그러면 거기에 정의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2번이나 노회찬 또 이번에 보궐로 당선된 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길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과는 역시 나겠지만은. 그러면 이 정의당이 그리고 또 민중당이라는 거죠. 옛날 통합진보당 떨거지들 그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당, 민중당 얘들이 누구 표를 갉아먹을까요? 우리공화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표를 갉아먹듯이 정의당과 민중당 애들이 더불어공산당과 민주노동당 표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설사
우리 공화당이 출마해서 자유한국당 표를 몇백 표 갉아먹더라도 이쪽 정의당과 민중당이 갉아먹는 표로다가 그게 만회가 된다. 그리고 더불어공산당이 절대로 정의당을 위해서 후보를, 혹시 민주노통당을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더불어공산당이 정의당을 위해서 후보를 물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 선거처럼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덜 걱정해도 되지 않나 하는 제 짧은 제 소견 단상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한 지역에서는 서로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자충수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50표 날라가나 우리에서 50표 날라가나 자한당이 승리를 잡기는 매한가지다. 오히려 우리는 그 민노총이라는 그래도 그쪽도 전부 저 빨간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앞서가는 선거운동을 해야겠죠. 우리 자한당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제가 전에도 오늘 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요즘은 제가 먼저 영상도 그렇고 좀 길게 길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황교안 대표의 이번 선거에서의 그 활약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감히 한번 여러분한테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 지금 종로구 출마, 험지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표를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용교에 제가 어떤 감사까지 표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 개인의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좀 더 대승적으로, 더 대의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활약하게 우리가 본인도 활약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를 생각한 결과 꼭 종로구에 출마하는 것만이 황교안 대표의 그 어떤 선택이 아니다. 이게 왜냐면은 벌써 그랬잖아요. 그 빨갱이, 목포 출신 빨갱이 박지원이가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면 그 황교안은 두려워서 출마도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너나 신경 써라 이놈아. 거기 김홍걸이 나온댄다. 거기다가 뭐 손혜원이라는 그 악바리 같은 년이 그냥 박지원 떨어뜨리겠다고. 그래서 지걱정이나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한다고 해서 이낙연이 나오면 진답니까? 아니, 지금 이낙연도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도 전국구 페이스인데 그 지역구 페이스가 이 페이스 안면이 아니잖아요. 지역구에 알려진 안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황교안 대표도 나름 대통령 후보로 불리는 전국구 페이스인데 그 종로구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안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더불어공산당의 잘못된 점을 본 종로구 구민들이 글쎄요, 또 그렇게 뭐 전라도 사람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라도 사람 중에서도 이제 아주 그냥 친 더불어공산당계 사람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승리할 확률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 같은 그 쓰레기가 하는 말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요. 직업정의나 하라 그러고요.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쓰임새랄까, 활약상은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1번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분이 그 지역구에 출마해서 가령 자기 고향에서 출마한다. 뭐 그냥 솔직한 얘기로 선거 안 해도 당선이죠. 물론 이낙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렇지만은 비례대표 1번으로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원 유세하고 다니는 게 이분에 대한 더 큰 쓰임새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 대들보를 석가래로 쓰느냐 이 말이죠. 석가래는 석가래로 쓰되 대들보를 일부러 깎아서 석가래로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다. 대들보는 대들보로 쓰자. 그래서 특히나 황교안 대표가 말하고 있는 험지, 특히 이 험지를 자유한국당 대표인 그 황교안 대표께서 특별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쓰임새를 더 넓고 크게 보자. 그거 뭐 그 쫌팽이들이 박지원 같은 쫌팽이들이 하는 그런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럼 종로는 어쩌잔 말이냐? 저는 저쪽에서 전혀 그러니까 이낙연이 나오니까 저쪽에서도 거물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역이용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종로구에는 정치적으로 깨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꼭 당선되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자한당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체 당선자를 나눠서 계산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 종로구라는 현명한 선거인들이 많이 사는 구가.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냐, 네 말은. 참신으로 맞서자는 거죠. 지금 인재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새로운 신인, 그리고 뭐 털어서 나중에 털고 봤더니 조국 같은 놈이더라 이러면 큰일 나고요. 참신한 사람을 초선 의원을, 그러니까 당선된다면 초선이 되겠죠. 초선이 될 사람을, 참신한 사람을, 새로운 인재를 투입해서 역습을 하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늙어 빠진 그 늙은 구렁이, 이 늙은 구렁이 이낙연을 참신으로 한번 때려잡는 전략은 어떤가?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 드려보는 바입니다. 감히 저 지도부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의원 전 의원이셨죠. 이제 뭐 험지 출마를 거부하고 자기 지역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분들을 서울로 끌고 오지 않아도 자한당에서 서울이나 경기 험지를 내보낼 사람은 또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종로구 대안을 내는 식으로요. 이분들이 경남에서 출마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 지금 부울경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분이 경남과 부울경이죠. 부울경 정서의 이 두 분이 불을 일으켜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게 하는 뒷받침이 된다면,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같은 이런 전국구 페이스를 가진 분들이 자기 선거구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바쁘겠지만 드문드문 다른 부울경 지역 후보를 드문드문 찾아가서, 황교안 대표는 물론이고요. 같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전국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의원은 부울경을 중심으로 하는 불길을 일으키는 역할을 그 안에서 해준다면 어찌 보면 두 박자, 삼 박자가 모두 맞는 자유한국당의 좋은 수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선택은 여러분이나 자한당 지도부의 몫이겠지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그 교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일부러 외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원으로 가입을 해보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사는 곳이 어디냐? 그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 빼고요. 경상, 제주. 근데 해외가 없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도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100만 표를 수호하자는 제 영상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지금 무려 100만 명이 한다는데, 이 100만 명이 비례대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텐데, 100만 표면 어딥니까? 국회의원 한 3명을 가져올 수 있는 표가 100만 명 아닙니까? 그걸 보고 지금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도 아무리 지들끼리 몰표를 준다고 해도 가져갈 거 이제 3표, 이렇게 무시무시한 숫자인 재외국민 투표 100만 명을 당에서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할 적에 가면 선거가
그 투표장이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 한국 같으면 각 당에서 나온 관리자들, 거기에 경찰, 선관위 관계자들 이러지만 여기는 그냥 뭐 경찰 하나 형식적으로 서 있고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그 100만 표를 지키라는 영상에도 그냥 껌 질겅질겅 씹고 누가 들어가나 누가 나오나 관심도 없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무슨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이러고 있다가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지금 더불어공산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데 해외 재외국민 투표에서 이놈들이 조작된 그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거기다 몰래 넣는다고 해도 그걸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이곳 재외국민 투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일본 오사카가 됐던,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이 됐던, LA가 됐던, 독일의 어디가 됐던, 거기서 자유한국당의 자원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곳에 가서 철저하게 눈을 뜨고 그들이 부정행위를 못하게끔 선거함을 봉하는 그 순간까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투입하는 게 한 표라도 잃지 않는, 물론 그 100만 표가 다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적어도 저놈들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런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면 저 자신이 저 워싱턴 에이리아에서는 저를 만약 제 영상을 보고 제 댓글로라도 연락처를 주고 호출하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자유한국당의 봉사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혹시 이 영상을 자유한국당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보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저부터 나가겠다는 겁니다. 보수 필요 없습니다. 그날 하루인데요. 제 사비를 쓰겠습니다. 예, 이런 마음, 또 이런 그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 동포에 어째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에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해외란도 좀 새로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한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좀 영상이 길어서 지루했다면 죄송하고요. 혹시 뭐 끝까지 뭐 잘 들어주시고 의견에 혹시 동의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서 저 계백장군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한번 이번 2020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붕 뜨는,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뜨는 우파 유튜버가 되기를 좀 뭐 희망합니다. 한번 용이 한번 돼보고 싶네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조국처럼 뭐 용은 우리 가족만 될 테니까 너는 깨구리 개천에서 깨구리로 살아라 하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더불어공산당 그런 거 말고 제가 용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사랑이 제가 용 되는 거겠지요. 예,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제 영상에 오늘 처음 들어오셨거나 뭐 여지껏 보기는 봤지만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신다면 꼭 구독 버튼으로 저 계백장군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그 대가로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멸공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